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항공모함 전단 2개를 포함한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중동 지역에 전개했지만 즉각적인 공격 준비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억지력 성격이 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략 폭격기와 F-35, F-22 전투기를 비롯해 방공자산까지 중동으로 전개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문제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군사적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협상 결렬 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복수의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전력 증강은 억지 목적이 강하고 즉각적인 공격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능력, 영내 무장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전 위험을 키워 미국이 군사 행동의 비용을 더욱 무겁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협상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엄포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이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고도 실제 공격을 주저하는 배경으로 확전 리스크, 경제적 부담도 꼽힙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사 분석가들을 인용해 이란과의 충돌은 단기간 공습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영내 대리 세력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동으로 전개한 전투기 수만 수백 대가 넘고 항모전단 2개를 급파하며 이라크전 이후 가장 많은 해군과 공군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이란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군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입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유조선과 화물기, 급유기 등 지원 전력도 이미 이스라엘 내 여러 비행장과 항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미 중동 지역에 약 4만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됐으며 포드함이 이끄는 미 해군 제12 항모강습단이 가세하면서 수천 명이 증원됐다고 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을 인근 해역에 배치한 데 이어 제럴드 포드함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제럴드 포드함은 지난해 말 베네수엘라에 대한 해상 봉쇄 등을 위해 카리브해에 배치돼 작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대거 중동에 집결 중에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 내 전투기 숫자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F-35 전투기 18대, F-15 전투기 17대, A-10 공격기 8대 등 최소 66대 증가했으며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는 E-3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C-130 수송기, C-5 수송기 등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특히 해군 전력의 경우 미국 CSIS에 따르면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군 함정의 35%가 중동에 모였다고 했는데 안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항공모함 전단 5개를 파견한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체제 수호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은 이스라엘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등의 미군 기지 13곳에 미사일 보복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외교적 협상이나 제한적인 초기 공습으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 지도부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수일 초기 타격을 가하는 방안에 마음이 기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정일치 체제 수호 임무를 맡은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를 포함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이 공습 대상으로 꼽힙니다. 또 1단계 공격 후에도 이란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하메네이 축출을 포함한 정권교체 등을 위한 강도 높은 공격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은 방공망을 중심으로 한 방어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방공망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 4억 9,500만 유로의 비밀 무기 거래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2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외교를 통한 양국 합의를 강조하며 우리는 양측 우려와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을 둘러싼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대규모 공군 전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전투기 수십 대와 전략 자산을 중동 인근 기지와 항공모함 전단에 전개했으며 이는 이라크전 이후 최대 규모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전략 폭격기 전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군사적 압박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배치 양상은 유사시 즉각 공습이 가능한 작전 태세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력 이동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 시그널로 보이는데 실전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강압 외교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는 사실상 군사적 충돌 직전 단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중동에만 수백 대의 전투기가 추가 배치돼 장기간 정밀 타격 작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잇따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은 향후 1위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군사 긴장은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 공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동에 모여든 미군 전력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쟁과 협상 사이에서 선택을 압박하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9일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이 미국 국가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르면 토요일에도 이란 공격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군사 행동 시점은 이번 주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럴드 알포드함이 지난 18일 위치 추적 장치를 켜면서 모로코 서쪽 해안 약 175마일 지점에서 지브롤터의 협을 향해 이동 중인 위치가 공개됐습니다. CBS 뉴스는 이 항로를 감안하면 포드함은 기존 예상보다 며칠 더 빨리 동지중해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포드함이 AIS를 켠 것은 단순 항해 조치가 아니라 의도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군이 공개 추적 사이트의 위치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언론과 군사 관측자뿐 아니라 이란에도 존재를 과시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해군 전력 증강과 함께 미공군 전력 이동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BS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요일 단 8시간 동안 미국 동서부 기지에서 출발해 영국, 유럽, 중동으로 향한 미공군 해군 항공기가 50대 이상 포착됐습니다. 일부 항공기는 요르단, 사우디 국경 인근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항공기 대부분은 공중급 6위 수송기 정찰기였지만 민간 항공 관측자들이 촬영해 공개한 사진에는 F-15, F-22, F-35 전투기들이 영국 기지에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하는 모습도 담겨 있어 실제 타격 전력도 함께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전 세계 기지 간 전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통상적이지만 특히 공중급 6위 급증과 아조레스 제도 크레타 기지 집결은 이란 공격 가능성 관측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두 기지는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던 작전에서도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항모전단 소속이 아닌 유도미사일 구축함들도 다수 전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대규모 전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국의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이란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화가 성과 없는 시간 낭비였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는데 회의장 분위기도 냉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도 전면전 직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항공모함 전단 2척을 비롯해 전투기 수백 대를 집결시킨 상황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이끄는 타격 집단이 수요일 내 동지중해에 진입할 예정인데 포드함 도착 시점에 맞추어 이란 본토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이란 전역의 핵심 시설을 겨냥해 수주 동안 이어지는 대규모 전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48시간 동안 F-16 전투기 48대, F-22 전투기 12대, F-35 전투기 18대, 공중급 6위 40여 대 등 대규모 공군 전력의 이동이 이루어져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의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며칠 내로 전쟁이 시작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이 터진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란 내 지하 핵시설만 타격했던 과거 작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제네바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앞두고 중동 해역에 배치된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니미츠급 미국 핵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모습이 이란에서 700km, 오만 해안에서 240km 떨어진 아라비아의 해역에서 포착된 겁니다. 링컨호는 알리버크급 구축함 3척을 포함한 다른 군함들과 함재기 등과 함께 이동합니다. BBC는 중동 인근에서 미국 군함 12척의 움직임 외에도 군용기 등 미국의 다른 군사자산 배치도 보강된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다 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기지에는 F-15와 EA-18 전투기의 수가 늘었으며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중동 방향으로 향하는 화물기, 금유기, 통신기 등의 움직임도 증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영국에 배치돼 있던 금유기와 제트 전투기 등 미국 공군 자산이 중동 지역에 보다 근접하게 재배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은 중동 지역에 방공 시스템을 추가로 계속 보내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사이에 부대될 것으로 전망됐던 몇몇 미군 부대들의 중동 근무 명령이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그들의 핵잠재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트 폭격기를 보내는 대신 합의를 할 수도 있었다 밝혔는데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실제 이란 본토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달여 전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스라엘의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공격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군 및 정보당국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재공격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측 논의는 주로 이스라엘 항공기에 대한 공중 급유 지원이나 잠재적 항공 경로에 있는 국가들로부터의 비행 허가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미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8개월 만에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은 이란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동 지역에 배치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작전으로 카리브해에 배치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에 중동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포드 항공모함은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최첨단 전투기 7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중동 지역의 전운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이동에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미군은 지난달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 등을 페르시아만에 배치해 이란 해역을 포위해 실제 이란 본토 타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미국 전쟁부가 중동의 두 번째 항공모함 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쟁부가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의 중동 파견 준비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쟁부는 2주 내로 항공모함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 동부 해안에 머물러 있던 항공모함이 파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연안에서 훈련을 마무리 중인 USS 조지 H.W. 부시호가 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에 대비해 중동에 두 번째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중동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전함 10여 척과 여러 전투기를 비롯해 5만 명에 달하는 전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2월 초 카타르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에서 다수의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이 M983 고기동 성전술 트럭에 실린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요르단 무아파크 기지에도 F-15의 전투기 17대와 A-10 선더볼트 공격기 8대, C-130 수송기 4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4대 등이 목격되며 미국의 군사 자산들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의 경우 1월 31일 위성사진과 2월 6일 위성사진을 비교하면 항공기 7대가 더 늘었다고 보도하며 미국이 실제로 이란 본토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설비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스파한 핵시설의 지하 출입구가 흙으로 덮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주요 핵시설 중 하나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핵심 인프라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또는 기습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국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을 대상으로 공습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함대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함대도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데 이어 이란 주변에 군사자산 배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지 워싱턴함 항모전단과 조지 H.W. 부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각각 중동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떨어져 있어 베네수엘라 공습작전에 투입됐던 포드 항모전단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투 폭격기가 도착한 지 15분 만에 이란 핵위협을 제거하는 완전한 파괴를 했고 사람들은 결국 트럼프가 옳았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란에 대한 실제 공습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